그리고 오늘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 김종인 이 미통당 이 비대위원장께서 하셨던 그 기본소득 논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이 여야를 떠나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 김종인 박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막 가슴이 덜컹했어요. 아, 진짜 이거는 겁나는 얘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그 논쟁을, 그걸 이슈를 끌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 기본소득 논쟁 얘기가, 논쟁이라보다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야 라는 식으로 귀등으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그거 해봤자 뭐 그 재원은 어디서 끌어댈 거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박원순 시장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 뭐 자기는 뭐 다른 쪽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의원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이 방향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득 분배를 이 모든 이 국민들에게 주겠다. 기본 생활비를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가가 이런 일을 하려면 모든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죠. 이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재산과 소득과 고용 여부 및 그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원래 이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경제 이성 비판이라는 저서에서 주장을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몇 년도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이 아마 그 전에 책에서 주장을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고 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이 방안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 프랑스 경제학가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이 얘기가 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 고용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나서서 이 고용의 어떤 보장을 해줘야 돼. 고용 보장을 못 해주는 것만큼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2016년에 스위스가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저는 사람을 한번 전시 나가서 이 바젤에 있는 쇼에 나가서 사람을 한번 고용을 했는데, 하루에 이 사람 한 명을 9 to 5도 아니야. 뭐 한 7시간인가 고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이것저것 합하니까 50만 원이 한 사람당. 여기서는 정말 이거 인건비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 스위스에서 2016년에 최저 이 생활비를 약간 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287만 원을 이 기본소득제로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77%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하고 이 논의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2015년에 설문조사에서 무조건 찬성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2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지금 지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계속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줄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데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더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일을 안 하고도 돈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라니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미통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2년 뒤 대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표를 늘 미통당이 지금까지 받아왔지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찍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미통당에서는 이 극한 그런 지금 이 화두를 하나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지금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나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스위스는 이 국민투표에서 이제 안 되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이것이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70만 원 정도를 그야말로 극빈자를 상대로, 실업자를 상대로 2,000명한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 점차 늘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IT나 이 기계가 하는 AI나 기계가 하는 이 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 노동력이 필요한 그 일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만 해도 17명이 했던 그 디자인 작업이 컴퓨터가 나오던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3분의 1로 직원을 줄였는데도 컴퓨터가 대신했기 때문에 17명을 9명인가? 반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손으로 긋고 칠하고 하던 것을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사람이 줄어도 매출은 늘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해지죠. 옛날에 책 만드는 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책을 뭐 컴퓨터가 다 하니까 책 만드는 사람들이 출판업계에 그렇게 디자이너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150만 원만 받고 들어가는 이 자리도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이 나가서 편의점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출판사 들어가서 최저임금 정도 겨우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더 노동 집약적인 일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산업은 더 그 기계에 의존하는, 컴퓨터에 의존하고 하는 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하면 그쪽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은 노동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현재 얼마야? 813만 명이에요. 1000명. 81만 3천 명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 65세 이상은 노령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세에서 64세까지는 3,736만 명이 있어요. 15세에서 19세까지를 빼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유권자를 보면은 이 노인연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 64세 미만의 은퇴를 한 사람이라든지 노령임금 이전이라든지 그 기본소득에 찬성할 만한 사람이 유권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겠냐는 거죠. 지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다음 대선에서는 이 기본소득제를 갖고 그 화두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때 2년 뒤까지, 이거 경제학자니까 이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이것을 만들어서 대선의 화두로 쓰겠다라는데 제일 눈치 빠른, 제일 먼저 이재명 지금 지사가 이것이 말 된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였고, 지금 어제 이낙연 의원께서 다시 이것을 콜을 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은 이걸 딱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그거 옛날에 우리가 낸 거야 이렇게 할 얘기 오행이 아니에요. 대선에서 이것이 화두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걸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타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 기본소득제를 대선에서 놓치면 우리는 이거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바로 기본소득제를 우리도 검토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15세에서 64세까지의 지금 15세면 2년 뒤면 그때는 아니겠구나. 우리가 19세에서 64세까지 본다면 여기서 지금 거의 3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 주부들도 가능한가? 이게 세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하면 일을 더 하기 싫어할 거다라고 그렇게 그런 걱정들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지금 뭐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건 어렵지 않은데도 지금 노는 사람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 이런 기본소득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할 사람은 없어도 일을 안 할 것이고 있어도 안 할 것이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본소득제 자체가 거기 폐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것만 갖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그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께서 저렇게 일단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거는 경제학자로서 이 서포트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연구를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뿌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할까요? 아니면 이슈가 될 만한 거 저는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제가 이제 김종인 박사님하고 좀 가까우니까 슬쩍슬쩍 한번 여쭤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한번 여쭤보고 그분이 그랬잖아요. 여야 관계없이 그 여당에서 하는 일도 좋은 일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야당도 훌륭하게 성숙돼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뒤돌아서서 맨날 나가는 저런 짓거리 하는 거는 물론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입법이 이제 무조건 이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한다니까 이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법사위동 이런 거 있지만은 뭐 이제 무서워서 이것을 자기들이 그 통과를 못 시키게 하겠다라는 거는 두려워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열린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